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0월 27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따라 10억 간다던 대구의 8구억대 아파트들 지금은 5억대, 6억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부산 10억을 넘어갔던 아파트들 가격이 지금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대책이 일부 발표되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제발 가만히 좀 있어라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난번 발표했던 것들 양도세 중과 배제 1년간 배제해준다는 소식에 시장의 매물이 증가했어요. 전세시장 위험하다고 계속 떠벌렸어요. 전세 거래가 감소하고 월세 거래만 일부 되고 월세 매물도 늘어나고 있어요. 전세 매물은 폭증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재산세 인하 해준다고 물건 들고 꼭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택가격 하락 국면에서 두 채, 세 채, 한 개 처분하고 한 대만 맞으면 될 걸 두 대, 세 대 맞는 느낌. 규제지역 해제하면 거래량은 소폭 증가하는 효과. 부산도 지금 한 25% 정도 거래 증가하는 효과는 있거든요. 근데 가격 하락 추세를 막지는 못했어요. 이 와중에 정부가 또 대책을 내놓습니다. 중도금 대출 제한 9억에서 12억으로 분양가 좀 올려가지고 비싸게 공급할게. 물량 받아줄 거지? 부산의 대다수의 아파트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수도권 공급 확대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해 봅니다. 요게 좀 나름 큰 포인트인데요.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조건 요거 2년으로 연장해달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어요. 뉴스에서도 몇 번 떠들었는데요. 해지를 해준대요.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돼서 금매로 던지는 사례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을 2년으로 늘려준대요. 근데 오는 12월부터래요. 그럼 11월 달까지 되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하란 말인지 그거 좀 애매하더라고요. 자, 정부는 기존주택 급처분으로 인한 금매가 지금 하락의 원인으로 본다. 지금 여러분은 그게 아닌가 아시잖아요. 저것도 하나의 요인일 뿐이지 저것 때문에 금매 한두 건 처리되는 것 때문에 주택시장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한다? 그렇게 보진 않잖아요. 잘못 봐도 한참 봤다. 수많은 요인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오히려 찡얼거리면 들어준다는 잘못된 신호만 줬다. 이 약속이잖아요. 이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기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아닌데 1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한테 야, 니 해라. 니 할 수 있는 기회 줄게. 이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혜택을 이걸 적용할 때만 해도 이 상당한 혜택이었거든요. 그 대신 기존 1주택 처분을 해라. 근데 이 약속을 간거리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아마 또 다른 규제를 해제해달라는 신호 민원들 엄청나게 많이 폭주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나저나 제가 2달 전에 문의한 국토부 답변을 아직도 기존 민원 처리 때문에 밀렸다는 답변이 중간에 한번 오고 난 이후로 묵묵부답입니다. 아마 엄청난 민원에 시달릴 걸로 보여집니다. 자, 투기지역, 투기가열지구. 부산은 해당 사항 없죠. 자, 무주택자 이런 사람들 주택담보대출 LTV 50%. 야, 서울에 집 사는데 15억짜리 집을 사는데 7억 5천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부산은 거의 해당이 없다고 봅니다. 규제지역이 아니잖아요. 규제지역이 아닌데 부산에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다. 집값 떨어지면 공급에 차질이 있으니까 야 빚내서 누군가는 야 몸빵 떠라 이런 분위기입니다. 기왕하는 거 DSR까지 풀어주면 안 되나요? 원장관님 아마 이거 아직 손 못 대고 있죠? 자, 그렇다면 15억짜리 집을 7억 5천을 대출받아서 집을 산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소득이 최소한 연소득이 부부 합산으로 하든지 연소득이 1억 2천은 돼야 됩니다. 그것도 30년 동안 대출을 풀로 받았을 때 이거 얼마인가요? 40.2% DSR 40%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대출 7억 5천 받을 수는 있어요. 요 1인 부부 공동이 아니고 1인 가구 1인이 소득이 연봉 1억 2천이라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실수령이 얼마 되나요? 한 750만 원 되나요? 한 750만 원? 연간 세금 떼고 뭐 떼고 다 하고 하면은 한 8,500만 원 받나요? 자, 그 중에 얼마 동안 30년 동안 이 돈을 갚아 나가야 됩니다. 연간 4,800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연봉 1억 2천이 아니고 우리는 실수령의 기준입니다. 이 갚아야 되는 돈 여기 깎아주는 거 있나요? 깎아주는 거 애널이 없습니다. 3,700만 원입니다. 3,700만 원. 연봉 1억 2천만 원짜리 생활자가 졸지에 연봉 3,700만 원짜리 생활, 연봉 한 4천만 원 생활자로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생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거 말만 LTV 50% 규제 해제를 해준다고 하지만 이거 해제했다가 이거 야 엄청난 혜택이다. 집값이 오를 것 같다. 샀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 전에 부익남이라는 거 요거 좀 유명한 짤이었잖아요. 부익남님이 전세 살면 바보고 어떻게든 집 무조건 사라고 해서 작년에 전세 빼고 전세금 5억 플러스 이것저것 대출 4억
와이프 대출 1억. 그래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답니다. 지금은 실거래가 7억으로 떨어졌고 호가가 6억입니다. 자기 자본금 5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 자본금이 1억으로 줄어드는 마법이 일어났습니다. 한순간에 4억이 녹아내렸습니다. 이런 사례가 일어나는 것을 뻔히 봤는데 이 15억짜리 아파트를 7억 5천 대출내서 사라고요? 지금 서울 아파트 15억대 아파트 20%, 25%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가 얼마까지 떨어졌나? 뭐 11억, 12억 이런 식으로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한 방에 3억, 4억이 녹아내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대출 받아서 집 사라고? 누구 좋으라고? 공급하려고?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거 이자는 이자대로 엄청나게 나가고 있고 돈은 돈대로 녹아내렸고 이런 사태가 정부는 이런 사태를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 부익남이라는 분 영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 정부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너무한 거 아니가 이거? 이런 느낌 들죠? 자, 그리고 규제지역. 야, 부산 해제해주고 야, 부산에 내려와서 집 좀 사라. 집값 떨어지고 있다. 집 좀 사라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수도권 그리고 동탄, 세종 뭐 이런 지역들도 규제를 해제해 준다고 합니다. 내려와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집을 사러 내려올 이유가 없어집니다. 뭐 KTX 타고 내려온다고요? 내려올 이유가 없어집니다. 위쪽도 많이 떨어지고 위쪽도 규제가 해제된다면 굳이 뭐 내려올 필요가 있겠나 이런 느낌 듭니다. 그럼 부산 집은 누가 타냐? 이 지금 나온 대책들 부산을 위한 대책 한 개라도 있나요? 부산을 위한 대책 없어요. 물론 수도권 집값이 하락하는 모양새를 부산이 닮아가고 있긴 있어요. 그럼 수도권 집값이 안정을 보이면 물론 부산의 집값도 이로운 부분은 있을 수 있겠죠. 하락이 좀 주춤해질 수는 있겠죠. But 원장관님이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집값 50% 오르고 60%밖에 안 떨어졌는데 6%밖에 안 떨어졌는데 까불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오만 대책을 다 내놓고 있어요. 왜? 기승전 공급이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쌓여가는 이 분위기 속에서 공급을 하려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급을 하면은 무슨 뭐 대장동 사태라든지 막 50억 클럽이라든지 뭐 온갖 이야기들 다 있잖아요. 이 콩고물들이 떨어질 게 뭔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급을 하고 싶어요. 이거 상당한 치적으로 나중에 내세우고 싶을 거예요. 근데 미분양이 이렇게 쌓이는데 공급은 웬 말? 그러니까 분양가도 점점 올라가고 건설사는 또 이익을 남겨야 되고 어느 업장에서 빵꾸가 나면 어느 업장에서 또 채워 넣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대출 더 내서 빚사라. 결국 빚내서 더 사라 이거밖에 안 돼요. 뭐 대출 금리 안심전환 대출 일부 또 혜택은 또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추후에 금리가 변동으로 해서 가격이 일본처럼 고금리 냈다가 한 5년 6년 지났다가 다시 금리가 쭉 떨어지는 이런 현상 구간을 마주칠 수 있어요. 지금 4%로 쭉 간다? 이거 좋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것도 확신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출해서 좀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하려는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사람들이 좀 떨떠름하더라. 반응이 좀 떨떠름한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아마 나라님들은 님의 집값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저 대책들로 해결이 될 걸로 보여지나요? 연착륙? 지금 거의 경착륙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해결책으로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 또 찡얼거릴 거예요. 좀 다도세자들 취득세도 좀 깎아주고 양도세도 좀 깎아주고 나라에 돈이 없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은행 이야기는 그만하고 오늘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세 매물 아직까지 이 언젠가요? 2022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 언제 입주를 시작했냐면 5월달에 입주를 시작했어요. 5월달에 이맘때 입주를 시작했는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 자, 요 색깔 따라가 봅니다. 아직까지 100개 넘는 매물이 남아있어요. 이 말이 됩니까, 이거? 이거, 지금, 여기 제가 표가 약간 오류가 있었는데, 요 빨간색으로 그린 요 모양이에요. 자, 아직까지 5월달에 입주 시작했으면 지금 몇 월달인 거예요? 10월 말이잖아요. 5월 말부터 해서 벌써 5개월이 지났어요. 보통 입주 기간 2개월을 주고, 나머지 또 지연 기간 뭐 3개월을 준다고 하는데, 이거 전세가 아직 안 빠지고 있는데, 2022년 하반기에 입주하는 아파트들 지금 10월 말이잖아요. 이제 입주 시작했는 아파트들 레미안 어반파크 요 색깔대로 따라가 보시면 됩니다. 2600세대 중에서 지금 매물이 어느 정도 남아있냐면은 한 400건? 많은 편은 아니에요. 400건이면 많은 편은 아니에요. 한 3분의 1 정도 되면은 좀 심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직까지 이 물건들도
해소가 안 되고 있다. 9월달 입주, 7월달에 입주했는 아파트들도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되고 있다. 왼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 센트럴 브루지오 같은 경우에는 548세대 중에서 222세대. 지금 요거 10월달에 이제 입주 시작하나요? 거의 3분의 1 넘죠. 이 정도면은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생각보다 이거 물건 빨리 안 빠지고 주변의 전세 가격까지 같이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화명 폴리체 비스타 동원 447세대의 주황색 있는 아파트. 아직까지 매물 120개 남아있어요. 7월달 입주 시작했으면 지금 3개월 지났죠. 이거 빨리 이게 해소가 안 되더라. 근데 아직까지 그 다음으로 해서도 관심 있는 단지들은 조금 멈추고 살펴보시고요. 계속해서 매물이 늘어가고 있더라. 요것들 아마 입주 많잖아요. 지금 하반기 입주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세 매물이 쌓여가는 게 나름 이해가 간다. 그럼 전세 매물 언제 내놓을까요? 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매도 물량, 임대 물량 살펴볼게요. 오늘 목요일 매물 많이 감소하는 날이었어요. 42,900건대로 내려와 있고요. 전세 물량은 이상하다. 매매 매물이 저만큼 빠지면 전세 매물은 조금 더 빠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세 매물이 너무 조금 빠졌어요. 17,100건 이상 유지하고 있고요. 월세 매물은 늘어났어요. 저는 이런 것을 블랙스완이라고 합니다. 블랙스완.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나타나는데 줄어들어야 될 때 갑자기 물량이 늘어나는 현상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이후에 물량이 더 재빠르게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오늘 그런 현상이 나타난 날 중에 하나였습니다. 1년 중에 그런 날이 정말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입니다. 물량이 줄어들어야 되는 날, 늘어나는 날이 줄어들어야 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날이 1년에 정말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인데요. 오늘 그 중에 하루였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물량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현상 분명히 있었습니다. 일별 거래량 53건 정도 거래되고 있고요. 규제 해제 효과 느낌 나나요? 요 위에 제가 이제 살짝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요 바로 윗선이에요. 2,500건 선에 거래되던 것이 10월 말 회색선 10월 말에 규제 해제가 되었는데요. 이미 그 전부터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거래가 이미 폭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8,000건까지 2,000건에서 8,000건까지 무려 4배나 거래가 증가했어요. 지금 4배? 2배도 안 되죠. 20%, 0.2%, 0.2% 아니야, 요 20% 증가, 20% 증가 효과, 25% 정도 많이 잡아서 그 정도 증가하는 효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월말까지 시나리오 해보니까 1,308건인데요. 이 중에서 40건은 또 제외해야 되는 건수죠. 그럼 1,260건이 된단 말이에요. 1,040건에서 1,260건, 1,270건으로 잡아볼게요. 1,270건으로 230건 정도 거래가 증가했다. 그럼 한 20% 약간 더 증가하는 거죠. 대구하고 비슷합니다. 규제 해제 효과가 요거밖에 안 돼요. 근데 오늘 또다시 규제를 해제를 해줬는데, 솔직히 이번 규제 해제가 센가요? 아니면 지난번에 해줬던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큰가요?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규제 해제를 했는 것은 효과도 없을 것이다. 저는 우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현대 두산 리뷰 제네스 가격 1억 1천 올라서 약 10% 정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12억 9천. 그러면 그것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느냐? 한 7, 8억 하던 게, 한 5년 전에 7, 8억 하던 게 지금 12억대로 올라왔다. 7, 8억 하던 게 많이 오른 거 아니죠? 많이 오른 느낌 아니에요? 신고가는 맞긴 맞아요. 명륜 아이파크 1단지 48평형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가격이 빠지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예를 들어서 제가 15억짜리 집을 샀어요. 근데 그 집값이 12억으로 떨어졌다고 해봐요. 요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7억 5천을 대출을 받고 내 돈 7억 5천이 있는 상태에서 아차 하는 순간에 3억이 마이너스 되고 나의 자산은 4.5억밖에 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 남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이냐? 아니죠. 이 7.5억에 대한 이자를 30년 동안 연 4%의 이자로 월 1년에 4,800만 원 정도를 30년 동안 갚아야 됩니다. 근데 연봉 1억 이상 올라가려면은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되나요? 20대, 30대 연봉 1억 2천 이렇게 받는 사람 많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40대 그래도 만 중반 정도는 된다고 봤을 때 75세까지 이 갚아야 합니다. 집값 떨어진 집값으로 자산 손실도 본 상태로 이자만 주구장창 갚아 나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정부는 그러한 정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인가요, 지금? 조금 화가 났어요, 오늘. 네. 동네 럭키 33평형 가격 13억 4천에서 4억 9천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 5억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거의 몇 퍼센트인가요? 40%? 40%쯤 되나요?
거의 한 40% 육박할 정도인데요. 야, 이 충격을 한번 받아볼까요? 야, 이거 계산하면 5억 한 방에 떨어지면은 내 손에 대출 저거 절반 낀 상태 샀다고 생각하면 내 돈 6억, 7억 가지고 있던 것도 1억, 2억으로 팍 쪼그라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 맨정신으로 살 수 없습니다. 4억, 5억 돈 벌면 한 방에 벌면은 아주 기쁘게 살아갈 수 있지만 기쁜 것도 잠깐. 근데 이거 정말 나락으로 한번 떨어지고 나면 이거 복구 못 합니다. 세연자이 25% 정도 하락해서 8억 건의 거래가 있었고요. 8억 원의 거래가 있었고 해운대 한신 휴플러스 9억 5천까지 갔던 것이 6억 5천으로 거의 30% 정도 하락했죠. 이런 거 뼈 아픕니다. 대출 아무리 많이 내줘도 대출 죽을 때까지 휴일에도 이자가 붙잖아요. 이페르세상 동네 명장 1단지 20% 이상 하락했고요. 대한 롯데캐슬 레전드 2단지 요 근래 거래 건수가 좀 보이기 시작하네요. 거의 3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들. 나머지 보합권에 좀 할인 받아서 사시라. 센텀비치 프루지오 가격 20% 이상 하락했고요. 규제 해제되고 나니까 느낌이 어떤가요? 이 모두 다 규제 해제 이후의 거래잖아요. 규제 해제 이후에 가격 상승 느껴지나요? 아니죠. 가격 하락 폭이 더 커지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30% 이상, 10% 뭐 보합선의 거래도 있고 하락폭이 더 커졌다. 거래는 딱히 늘지 않았다. 다만 늘어나는 것도 있긴 있어요. 분양권 거래량은 좀 늘어납니다. 분양권 거래량은 늘어나요. 20%. 가락타운 같은 경우에는 30%. 3억 이상, 3억대 가격이 은근히 많이 거래가 됨에도 불구하고 할인율이 적더라. 요 부분 좀 규제 해제되면 과거에 아마 요 비슷한 가격대의 집을 샀던 사람들이 큰 재미를 본 사례를 옆에서 목격을 하고 아마 또 눈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랑 지금은 다르다. 달라도 많이 다르다. 건당 거래대금 아직까지 큰 변화 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 3,000건 이상 이 정도는 올라가줘야 된다. 근데 이번 규제 해제로 어림도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도 안 사는데 돈 없는 사람이 지어내서 짜고 빚내서 사고 그럴 이유가 굳이 없어 보입니다. 분양권 거래 여기 보시면 월별 거래량 보시면 규제 해제 이후에 거래가 늘어나죠. 초창기에는 분양가 가격도 조금 오르는 현상이 있어요. 하지만 가격 더 주저앉고 좀 주저앉고 많이 주저앉는 현상 한 3, 4개월 내로 봅니다. 진짜 규제 해제되고 이제 거의 한 달이 지났네요.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이쯤 되면은 이제 분양권 거래도 생각보다 좀 시들하네. 거래도 다시 한 다음 달까지는 거래량이 그래도 이번 달 거래량처럼 좀 지속은 돼요. 근데 가격은 다시 슬금슬금 내려가요. 그러다가 거래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진 것만 거래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부산 벌써 규제하려는 지 한 달이나 지났군요. 전세 거래 없습니다. 너무 없습니다. 거래 늘어난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언젠가요 7월 방송과 비교해보면 많이 늘어난 느낌 아니네 요런 느낌 가지실 거예요. 점점 전세 거래가 신고 건수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이거 돈 다 돌려줘야 되는데 돈 못 돌려줘가지고 서로 이사를 못 가는 그런 현상 때문에 발이 묶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일들이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이 1.3억 1.5억이지 이거 대출 전세자금 대출금리 거의 6%에 육박할 정도 5%에서 6% 이 무시무시한 돈입니다. 이거 장난 아닙니다. 사람들 여기 1.8억에 6% 멀만 거예요.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보통 가게에서 1년에 1,000만 원 모으는 거 쉽지 않잖아요. 좀 아끼고 좀 이렇게 살아야지. 또 벌이가 커지면 쓰임도 커지는 게 그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집이나 돈 1,000만 원 모으는 거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돈들이 집 한 번의 순간의 선택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오늘 앞부분 내용이 길어서요. 잠깐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잠시 멈춰서 보시고요. 뒷부분은 간략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전세 거래는 계속 줄어들 거다. 거래 신고 건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줄어들 거다. 왜? 일별로 거래되고 있는 전세 거래 건수와 월세 거래 건수를 같이 대조해 보니까 확실히 월세 거래가 많긴 많아요. 전체 임대 거래가 줄어드는 가운데 그나마 월세가 조금 많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옳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4억 이상 비중 8%까지도 내려왔네요. 지금 여기 다시 맞닿았습니다. 2022년의 전세 가격과 2020년의 전세 가격이 맞닿은 가운데 월세 거래량은 어느 정도 선은 유지해준다. 근데 전체 임대 거래량을 살펴보시면 줄어들고 있다. 월세는 유지하고 있는데 전체 임대가 줄어들고 있다면 전세 거래가 줄어들고 있다는 그 말씀이죠. 전체적으로 인구 이동이 굉장히 많이 멈춰질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이 길어졌네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